네, 안녕하세요.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.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. LNF IR 통화 1편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통 목표가 언제적이냐. 이거 다 양극재 기업들 목표 싹 다 내려라. 이렇게 사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2편을 좀 찍어 볼 텐데 이게 참고로 제 채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사실 2차전지에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10억이 넘는 금액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회로 저도 역시 그것들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일부도 지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찬티하면서 뭐 응원 방송하고 맨날 똑같이 오를 겁니다 하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. 왜냐면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어느 때는 또 마음도 많이 아프고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수준일 거예요. 뭐 비슷하겠지만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할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열광을 할 때,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저 역시는 제가 제일 잘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120만 원, 130만 원 갔을 때 매도를 뭐 억 단위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방송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저도 뭐 LNF를 비롯해서 양극재,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역시 손실을 또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익분들의 많은 부분을 좀 까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돈도 여러분들보다 이상으로 더 많은 금액들을 뭐 아주 당연히 이익이긴 하겠지만 큰 돈을 손실을 보고 이런 주가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역시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제 돈을 투자를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처럼 막 할 수 있죠. 뭐 무조건 너무 좋게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할 수 있죠. 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적지는 너무나 이 목숨 걸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,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싫어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것들을 저 나쁜 점들을 반대 의견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저 역시 스스로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지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그렇다고 주가가 또 그것만을 어 반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,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,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앞에 서두에 좀 깔아 봅니다. 뭐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좋은 뭐 찬티하는 글에는 좋아요 막 해주시고, 뭐 조금만해도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 뭐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요 하시면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. 우리 역시 항상 반대의 의견에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다시 다짐하고,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다짐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좀 LNF의 IR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현재 저희가 IR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, 현재 캐파가 21기가인데 뭐 26년, 27년 예측치가 15기가,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. 그래서 실제로는 단결적 양극재는 생산량은 더 작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16, 17기가가 실제 디자인 캐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여기에 IR이랑 야 이게 뭐 말이 되냐 지금, 지금 16, 17기가가인데 뭐 몇 년 뒤에가 15, 16기가 뭐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이게 당연히 좀 LNF 특성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이고 훨씬 더 당연히 커질 것이다. 근데 이제 워낙 뭐 언론에다가 많이 뒤고 주주들한테 많이 뒤어서 그런지 좀 보수적으로 캐파를 책정한 것 같고, 거기다가 또 테슬라 불확실성인 테슬라인 직납 물량은 또 빠지고 등등, 뭐 왜 이렇게 이렇게 위축돼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것들에 대해서 뭐 온갖 포화를 지금 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
현재 40%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실제 디자인 캐파가 16, 17기가인데 총량이 모두들 아시고 계시는 게 21기가인데 실제 단결적 양극재는 더 작기 때문에 16, 17기가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40%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지금 연간 8톤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이 26년도에는 뭐 2배 이상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.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동률만 올리겠다라는 건데 뭐 말이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, 이게 LNF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뭐 캐즘이라는 불확실성을 다 감안했겠지만 애널들이 들었을 때 뭐 제일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구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컨센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공감은 안 갔습니다만 그래서 또 한번 저도 뭐 이건 제 MS도 좀 쳐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방송에도 많이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동업계는 뭐 60만 톤 뭐 100만 톤 이런 얘기 했는데 야, 이거 LNF는 뭐 반토막도 안 되는 건데 목표량이 사실 40만 톤, 20만 톤이라 기준을 해도 26년도에 뭐 40만 톤 이야기 했었잖아요. 반토막도 안 됐는데 다른 애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다른 애들도 반토막은 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애널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뭐 100만 톤 이야기하는 애들은 당연히 50만 톤으로 금방 절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완전 시장이 바뀌었다.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으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다 내릴지는 모르겠어요. 시장에 따라 예측치를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 회사들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됐었을 때 20년이 됐을 때 뭐 2배, 3배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LNF 이야기 같아요. 그런데 말씀처럼 100만 톤 하는 애들이 80만 톤으로 줄이고 6, 70만 톤으로 줄이는 거 분명히 당연히 하향하는 부분은 있을 거지만 실제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지 아니면 조금 더 MS를 쳐서 아니면 캐즘이 좀 더 가동률이 더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해서 할지 그런 거는 좀 다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. 다만 옛날에 100만 톤은 없는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. 최소한 20, 30%는 다 줄일 것이다. 라는 게 현실적인 컨센이라고 양극재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더 이상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매년 이렇게 너무나마나 컨센이 다 바뀌기 때문에 쉽게 3년 뒤에 4년 뒤에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것들이 또 내년에 또 좋아하면 또 야 더 올릴 거다 나는 또 발표하고 할 거예요.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만 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. 그래서 뭐 실적 관련해서도 물어봤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목표량들을 내리면 지금 전체 PER 밸류가 어느 정도 60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 영향을 같이 받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을 되긴 합니다. 저도 에코프로비엠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F도 마찬가지고요. 좀 걱정이 사실 이번에 LNF 콩코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금 광물 가격도 거의 3분의 1 가격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랬던 매출 목표량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냉정하게 봤을 때.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100만 톤, 50만 톤, 40만 톤 이런 캐파가 반토막 이상으로 줄었다는 거는 매출이 굉장히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. 다만 또 이런 것들이 캐즘이 빨리 회복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것들이 그러면 주가가 우리 망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내년도에 유럽이 좀 확장이 되고 미국이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신장이 전환되고 이 보조금들이 늘어나라고 하면 또 캐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.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이 주가이기도 하죠. 다만 지금 트럼프가 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실적관에서는 NNF의 IR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는 개선될 거다. 뭐 5, 600원 마이너스 되겠죠.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4분기까지 뭐 적자고 다 부진한데 뭐 이런 다른 양극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것도 환입도 있다. 요거 재고 평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. 이 부분만 먼저 이야기하면 내년도 2%가 재고 평가 환입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
영업이익률입니다. 그런데 야 이거 1,500억이나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마이너스냐고 했을 때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재고평가 환입되는 부분은 당연히 1,500억 플러스입니다만 아직도 갖고 옛날에 비싸게 사온 리튬으로 인해 이게 문제죠. 이거 욕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의 팔리면 팔릴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판매 손실되는 연동이 매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팔면 팔수록 회계상으로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내년도에 이 NCM 6기가 이것들이 623인가요?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친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고받고 다 계산했을 때 2%를 예상한다라고 보는 겁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하이니켈이 문제가 없는 테슬라 쪽 하이니켈이 많이 올라주면 당연히 더 영업이익률은 3%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또한 뭐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테슬라 물량이 이런 것들이 직납이고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네들이 건식 공정을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건식 공정이 성공하면은 이제 뭐 대규모로 납품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. 이런 것들이 완전 혁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당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당연히 내년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계약이 24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 나가게 되면 다른 루트 즉 LG 엔솔 전국 공장 납품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려서 들어가긴 할 것이다.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. 근데 다만 제일 베스트는 이게 많은 양은 건식 공정이 됐을 때의 기반으로 이렇게 테슬라에서 LNF한테 주문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물량이 이런 돌려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기대치보다는 떨어지는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이볼티지 미드니켈은 LNF가 유리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포드 쪽도 그러면 하이볼티지 미드니켈을 한다고 하는데 니네냐라고 했을 때 뭐 모르겠다라고 당연히 하죠. 근데 뭐 뭐죠? 그 벤츠는 뭐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뉘앙스였어요. 뭐 실제로 레놀드도 그렇게 보고 있죠. 포드도 분명히 물량 가져갈 겁니다. 근데 당연히 저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술력은 진짜 왔다예요. 기술력은. 근데 진짜 그 리튬 투기가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내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. 팔리면 팔릴수록 마이너스인 상황이다. 뭐 이런 상황을 갖고 있고 너무나 이렇게 솔직한 이 IR 컨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말로는 뭐 제 뉘앙스를 받아봤을 때 동업계 대비해서 오히려 뭐 좋은 현실적이다 목표가 뭐 이런 평가를 애들한테 받고 있다라고 또 자위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리포트가 안 나오냐 했을 때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리포트를 낼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. 분명히 4680 사이버 트럭 4680이 많이 나갈수록 사이버 트럭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년 1분기 흑자 예상을 하고 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노스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노스폴트는 문제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. 뭐 물론 이것들이 당연히 문제없다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확실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노스볼트가 그런 것들을 최근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뭐 쳐냈고 인력 구조, 인력 개편, 뭐 정리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상되어 있는 자회사 뭐 파산 이런 것들 다 예상되어 있는 그런 이슈를 감안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본 이 계약도 25년도의 초기 물량은 그렇게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본격적인 것은 26년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불확실성이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인딩 계약이라서 이런 트레일 회사와 같이 뭐 안 팔리면 똑같이 피해 보상액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물론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뭐 계약 오히려 잘 팔려 갖고 이런 수율이 더 잘 나와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래서 출하량이 제일 큰 것이 제일 좋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바인딩 계약에서 피해 보상액도 받는 거고 그리고 이런 청사진은 어느 정도 예상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게 뭐 현재의 IR의 의견입니다.
그래서 수율이 좀 잘 나와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앞으로 잘 나와주기를 기대해야 됩니다. 벤츠는 원통형 맞다. 그래서 뭐 이 LNF 공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포토 쪽도 뭐 여러 LG화학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나눠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LNF도 한 가지를 미드니켈 쪽을 가져갈 것이라고 일부 벤더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업계가 ESS가 빠지는 물량도 지금 6월 달에 알려줄 정도로 이 바닥이 지금 굉장히 늦게 맨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.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렇게 컨콜에서 알려주는 게 어렵다라는 뉘앙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측치가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15만 톤 플러스 알파로 그냥 대충 때려 박아 놓은 거고 실제 영업이익률도 2%로 그냥 최소로 때려 놓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진짜 보수적으로 보수 오브 보수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레도는 끝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. 미국 대선 이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더 재검토되고 할 것이다. 그 외에도 추진되는 것들이 있다. 뭐 이런 맨날 했던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양극재 이런 톤수 관련해서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.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기조라면 25, 26년도에 증설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왜냐면 뭐 당연한 얘기죠. 어떻게 보면은 현재 캐파도 지금 뭐 가동률도 40%밖에 안 되니까. 그래서 뭔가 업계가 빨리 좋아져야지 LNF를 비롯해서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뭐 증설을 다시 검토를 하든지 이런 지금 다 미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얘네들은 또 OEM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수시로 너무나 변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뒤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GM도 좀 반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고 유럽도 이 생산량도 반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선도 미국도 빨리 끝나서 좀 긍정적인 것들이 좀 나와주고 캐즘들이 빨리 나와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캐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야 니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시장이 빨리 좋아져야 합니다. 이런 거 장장 내년이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급변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 주니퍼가 워낙 그 얘네들이 2170 95% 단결정을 적용을 한 게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진짜 뭐 너무나 많이 팔리고 하면은 또 얘네들도 당연히 컨셉을 또 올리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뭐 지난번에는 뭐 캐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도 확신은 지금 조금 너무나 보수적인 캐파여서 좀 더 이 시장을 좀 실시간으로 좀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뭐 테슬라 직납 물량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디펜던트가 그쪽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테슬라의 컨콜도 당장 내일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방송을 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다릅니다. 목숨 걸고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